전하, 더 이상 드실 수 있는 음식이 없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방 안의 공기가 굳었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오늘만 벌써 세 번째였습니다. 미음의 농도가 조금만 달라도 다시 끓이라 했고, 약재 하나의 비율이 어긋났다고 하여 모두 치우게 했습니다. 의관들의 손은 이미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초선에게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사람들은 저를 절제의 왕이라 부릅니다. 검소했고 사치를 멀리했으며 백성을 먼저 생각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말들 속에는 빠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절제를 즐긴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하루도 제 몸에서 시선을 떼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침이 되면 가장 먼저 맥을 보게 했습니다. 잠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의관을 불러 손목을 내밀었습니다. 맥이 조금만 빠르다 싶으면 밤사이 무엇을 먹었는지, 몇 번 뒤척였는지를 물었습니다.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확인하게 했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소변의 색, 냄새, 양까지 보고하게 했고, 땀이 어느 부위에서 먼저 나는지도 빠짐없이 들었습니다. 이는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승정원 일기에는 이런 기록이 수없이 남아 있습니다. 저 스스로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음식은 더욱 엄격했습니다. 고기는 거의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기름진 음식은 아예 상에 오르지 못하게 했습니다. 미음과 죽, 간이 거의 없는 반찬들만 허락했습니다. 의관들은 제 체력이 약해질 것을 염려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몸이 무거워지는 느낌이 들면 그날 밤은 거의 잠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밤이 되면 더 예민해졌습니다. 작은 통증에도 귀를 기울였고 속이 더부룩한 느낌이 들면 자리에서 일어나 방을 몇 번이고 걸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장수의 비결이라 말했겠지만 제 안에서는 다른 감정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저는 오래 살았습니다. 조선의 왕들 가운데서도 가장 긴 시간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가 시험 같았고 몸의 작은 변화 하나가 커다란 불안으로 번졌습니다. 저는 왕이었지만 동시에 늙어가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의관 하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전하, 지나치신 듯합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그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화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몸은 내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하네. 그 말은 명령이기도 했지만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제 몸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제 삶이 끝나는 순간을 마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절제라 부르지만 저 자신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취미도 미덕도 아니었습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확인, 끊임없는 제한, 조금의 변화도 용납하지 못하는 태도. 이것은 분명 집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착은 단순히 오래 살고 싶다는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삶의 후반을 짓누르고 있던 어떤 기억, 어떤 장면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 장면은 밤이 깊어질수록 더욱 또렷해졌고 제 숨결 사이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저는 그 기억을 외면하기 위해 오늘도 제 맥을 짚게 했습니다. 몸을 붙잡고 있으면 마음은 잠시 조용해졌기 때문입니다. 전하, 오늘도 맥을 다시 보시겠습니까? 그 물음이 나오는 순간 저는 이미 손목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하루에 몇 번이나 같은 절차를 반복하는지 이제는 저 자신도 세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횟수가 아니라 확인했다는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 하루는 국사가 아니라 제 몸의 상태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침 조회가 끝나면 저는 바로 내의원을 불렀습니다. 다른 왕들처럼 여유를 두고 식사를 즐기거나 음악을 듣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대신 그 시간은 늘 제 몸을 점검하는 데 쓰였습니다. 손끝의 감각이 어제와 다른지, 숨이 조금 가쁜 것은 아닌지, 속이 차갑게 느껴지지는 않는지, 저는 그 모든 변화를 놓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승정원 일기를 보면 제 건강에 관한 보고가 하루에도 몇 차례씩 반복됩니다. 맥이 고르다, 땀이 평소보다 많다, 소변의 색이 연하다. 이런 문장들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어떤 날은 비슷한 내용이 아침과 저녁에 그대로 기록되기도 합니다. 신하들은 그것을 왕의 철저함이라 여겼겠지만 제 안에서는 다른 감정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불안은 확인할수록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식사는 늘 조심스러웠습니다. 상에 오른 음식은 하나하나 검사를 거쳤고 조금이라도 기름기가 많아 보이면 물렸습니다. 고기를 먹지 않은 날이 이어졌고 미음과 묽은 죽이 주식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백성을 생각해 절제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하자면 그보다는 몸이 무거워지는 느낌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속이 더부룩해지면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먹지 않는 쪽을 택했습니다. 배고픔은 참을 수 있었지만 몸이 제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참기 어려웠습니다. 늙어간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밤이 되면 생각은 더 많아졌습니다. 낮에는 국사와 사람들의 말에 정신을 쏟느라 잠시 잊을 수 있었던 감각들이 어둠 속에서는 선명해졌습니다. 심장의 박동, 숨이 들고 나는 속도, 관절의 묵직함. 저는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느끼며 깨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 안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는 것 같아 스스로 놀라 멈추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제 감각은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상태를 견디기 위해 다시 의관을 불렀습니다. 지금 맥은 어떠한가? 의관은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아까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 대답에 저는 안도했습니다. 다르지 않다는 말이 그날 밤 저를 잠들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제 하루는 반복되었습니다. 확인하고, 안도하고, 다시 불안해지는 과정의 연속이었습니다. 신하들 가운데서는 걱정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전하께서 지나치게 몸을 상하신 듯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을 깊이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제 자리에 서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왕의 자리는 높았지만 그만큼 떨어질 곳도 깊은 자리였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병은 갑자기 찾아온다는 것을. 하루아침에 왕이 쓰러지고 그 자리를 두고 사람들이 술렁이는 모습을 저는 이미 여러 번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몸을 국가처럼 관리하려 했습니다. 작은 이상도 보고받고 즉시 조치하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수록 저는 점점 더 제 몸에 사로잡혀 갔습니다. 국사를 논하는 자리에서도 문득 손끝의 감각이 신경 쓰였고, 신하의 말보다 제 숨결이 먼저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왕으로서의 집중력은 줄어들고 노인으로서의 불안은 커져만 갔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대신 더 엄격해졌습니다. 더 자주 확인했고 더 많이 제안했습니다. 마치 그렇게 하면 시간을 붙잡을 수 있을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강박에는 시작점이 따로 있다는 것을요. 단순히 늙었기 때문이 아니라 제 삶을 통째로 흔들어 놓은 어떤 사건 이후부터 이 집착이 더욱 심해졌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사건을 떠올리려 하면 저는 다시 미음을 찾았습니다. 다시 맥을 짚게 했습니다. 몸에 집중하면 마음은 잠시 그 기억에서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억은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밤이 깊어질수록 조용히 제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전하, 그 일은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손에 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지나갔다는 말이 그토록 가볍게 제 귀에 꽂힌 이유를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 건강에 대한 집착은 늙음 때문이 아니라 그날 이후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제가 나이가 들면서 예민해졌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제 몸을 이렇게까지 의심하게 된 시작점은 분명합니다. 사도세자, 제 아들에 대한 기억입니다. 그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 꺼려졌던 세월이 길었습니다. 그러나 몸은 기억을 숨기지 못합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 저는 달라졌습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잦아졌고 작은 소리에도 놀라 깨어났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마음의 문제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흔들리면 몸도 함께 흔들린다는 것을 저는 그때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승정원 일기에는 그 시기부터 유난히 건강 관련 기록이 늘어납니다. 맥을 짚는 횟수가 많아지고 약의 종류가 세분화됩니다. 같은 증상에 대해 서로 다른 처방을 반복해 시험한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장수 욕망이 아니라 불안의 증거였습니다. 저는 제 선택이 옳았는지 그릇되었는지를 끊임없이 되묻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왕으로서 결단을 내린 사람처럼 행동했지만 밤이 되면 그 결단이 제 몸을 갉아먹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 때마다 저는 혹시 이것이 벌이라면 어쩌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집요해졌습니다. 몸을 관리하면
최소한 제 통제 안에 있는 무언가는 남는다고 믿었습니다. 아들은 돌이킬 수 없지만 제 맥박과 호흡은 아직 제 명령을 듣고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음식에 대한 태도도 이때부터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도 절제는 했지만 이처럼 극단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고기는 피가 많고 열을 돋운다고 여겨졌습니다. 제 안의 불안을 더 자극할 것 같았습니다. 대신 묽은 죽과 미음을 먹으며 몸을 가볍게 유지하려 했습니다. 무거운 몸은 무거운 생각을 불러온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의관들이 내놓는 처방도 점점 보수적으로 변했습니다. 강한 약보다는 몸을 지키는 약, 열을 내리고 기운을 안정시키는 약이 많아졌습니다. 저는 그 약을 먹을 때마다 마치 마음까지 함께 가라앉는 것 같은 착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약효는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잠시 안정되었다가도 다시 사소한 증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이 조금 떨리면 중풍을 걱정했고, 숨이 가쁘면 신병을 의심했습니다. 저는 이미 최악의 상황을 먼저 상상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신하들 앞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국사를 논할 때는 냉정한 판단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회의가 길어지면 저는 무의식적으로 손목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맥의 리듬을 확인하는 습관이 몸에 밴 것입니다. 어느 날 신하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전하께서 너무 스스로를 몰아붙이시는 듯합니다. 그 말에 저는 웃으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몰아붙이고 있는 것은 제 몸이 아니라 기억을 잊으려는 제 마음이라는 것을요. 몸을 들여다보는 데 집중하면 과거를 생각할 틈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는 더 자주 맥을 재고 더 많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하루의 일정이 제 몸 상태를 중심으로 짜여가는 것을 저는 애써 외면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몸은 점점 제 뜻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피로는 쌓였고 회복은 더뎠습니다. 그럴수록 저는 더 조급해졌습니다. 시간은 저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조선에서 가장 오래 산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긴 세월이 꼭 평온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낸 시간에 가까웠습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동시에 제 불안을 증폭시키는 장치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저는 깨닫고 있었습니다. 이 강박은 단순한 노년의 집착이 아니라 제 인생의 가장 큰 상처가 형태를 바꿔 드러난 것이라는 사실을요. 몸을 붙잡고 있었지만 실은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막고 싶었던 것입니다. 전하, 약이 너무 잦습니다. 오히려 기운을 해칠 수 있사옵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약을 줄이는 순간 제 몸뿐 아니라 제 정신까지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의관들은 점점 제 앞에서 말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예전처럼 단호하게 의견을 내기보다 제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처방을 올렸습니다. 그들이 침을 삼키는 소리, 종이에 붓을 대는 속도까지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 건강은 이제 의학의 문제가 아니라
왕의 불안이라는 사실을요. 승정원 일기에는 하루에도 몇 차례씩 건강 보고가 반복됩니다. 맥이 어떠한지, 소변색은 어떤지, 밤에 땀을 흘렸는지까지 세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신하들은 국정보고보다 제 몸 상태를 먼저 묻는 것이 익숙해졌습니다. 나라의 중심이 어느 순간 제 심장 박동에 맞춰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모른 척했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왕이 오래 살아야 나라가 안정된다고, 제 절제는 백성을 위한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백성을 위한 절제가 아니라 죽음을 늦추기 위한 발버둥이라는 것을요. 음식은 여전히 단출했습니다. 상 위에 고기가 오르면 저는 젓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기름진 음식은 몸에 열을 만든다 했고, 열은 곧 병으로 이어진다고 믿었습니다. 신하들은 그런 제 모습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전하의 절제는 성군의 덕목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 칭찬은 제 귀의 위로로 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스스로를 옥죄는 족쇄가 되었습니다. 의관들 사이에서는 말이 돌았습니다. 전하께서는 병이 없으신데 병을 찾고 계신다. 감히 제 앞에서는 할 수 없는 말이었겠지요. 하지만 저는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제 몸이 아니라 제 생각이 병들어가고 있다는 것을요. 밤이 되면 더 심해졌습니다. 낮에는 국사에 매달려 버틸 수 있었지만 어둠 속에서는 숨길 것이 없었습니다. 작은 통증 하나에도 잠에서 깨었고 가슴이 답답해지면 곧바로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때마다 등불이 켜지고 조용한 궁궐의 발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안도했습니다. 아직 누군가가 제 곁에 있다는 사실이 살아있음을 증명해 주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하들의 시선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존경과 연민이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저를 걱정했고, 어떤 이는 피로해했습니다. 국정보다 제 건강이 더 큰 변수가 되는 상황을 모두가 부담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약을 끊는다는 것은 제 손에서 마지막 통제 수단을 내려놓는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들을 지키지 못했던 기억, 되돌릴 수 없는 선택들. 그것들은 모두 제 손을 떠나 있었지만 제 몸만큼은 붙잡고 싶었습니다. 이 시기 저는 점점 고독해졌습니다. 주변에는 사람이 많았지만 속마음을 털어놓을 이는 없었습니다. 왕이라는 자리는 늘 말이 많았지만 정작 진짜 말을 할 수 없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더욱 제 몸과 대화를 나누려 했는지도 모릅니다. 맥을 짚고 호흡을 세고 약을 삼키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아직은 괜찮다. 그 말은 주문처럼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문은 점점 효력을 잃어갔습니다. 나이는 속일 수 없었고 몸은 서서히 쇠해갔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포기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것이 왕으로서의 책임이자 한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전하, 맥은 고르나 기운은 예전 같지 않사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래 살았지만 저는 한 번도 늙음을 받아들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두고 말합니다. 조선의 왕 중 가장 오래 살았다고, 끝까지 정신이 또렷했다고. 맞는 말입니다. 저는 끝까지 국사를 놓지 않았고, 기록을 읽고 결제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마음까지 평온했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저는 끝까지 두려움을 내려놓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점점 솔직해졌습니다. 아무리 약을 먹어도 회복은 더뎠고 잠에서 깨는 횟수는 늘어났습니다. 예전에는 하루만 쉬어도 돌아오던 기운이 이제는 며칠을 쉬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데 저는 유난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승정원일기의 말년 기록을 보면 제 건강 보고는 여전히 이어집니다. 다만 내용이 달라집니다. 차도가 없다, 큰 변화는 없다라는 표현이 늘어납니다. 호전도 악화도 아닌 상태. 그 애매함이 저를 가장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은 시간이 제 편이 아니라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의관들은 더 이상 새로운 약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이미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애써 외면했습니다. 대신 이전에 먹던 약을 조금씩 조절하며 마치 아직 선택지가 남아있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음식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죽과 미음, 소량의 반찬. 사람들은 그것을 성군의 절제라고 기록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 안에서는 다른 말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혹시 이것마저 놓치면 나는 무엇으로 나를 지킬 수 있을까? 이제는 스스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약이 저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약에 매달리고 있다는 사실을요. 하지만 그것을 끊을 용기는 끝내 나지 않았습니다. 약을 내려놓는 순간 저는 그동안 애써 눌러두었던 기억과 감정들을 마주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도세자. 그 이름은 말년까지도 제 몸을 흔들었습니다. 밤에 홀로 앉아 있으면 문득 그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졌고 저는 습관처럼 사람을 불렀습니다. 맥을 짚고 약을 올리게 하며 생각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 했습니다. 어쩌면 저는 오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각할 시간을 줄이기 위해 몸에 집착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몸의 신호에 귀를 기울이면 마음의 소리는 잠시 멀어졌으니까요. 말년에 저는 고독했습니다. 왕좌에 앉아 있었지만 결정은 점점 더 무거워졌고 말 한마디를 꺼내는 데에도 기운이 들었습니다. 신하들은 여전히 저를 우러러 보았지만 그들의 눈빛 속에는 이제 걱정과 체념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끝까지 왕이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침이면 몸을 추슬러 앉았고 국사를 살폈습니다. 그것이 제가 선택한 마지막 방식이었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찾지 못했지만 도망치지 않는 방법만큼은 알고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마침내 시간이 제 앞에 멈추어 섰을 때 저는 담담하려 애썼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예행 연습을 해온 셈이었으니까요. 그러나 마지막 순간까지도 제 손은 무의식적으로 손목을 향했습니다. 맥을 짚던 습관이 끝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성군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절제와 근면의 상징으로, 장수한 왕으로.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께는 제 다른 얼굴도 함께 남기를 바랍니다. 권력을 가졌지만 두려웠고, 오래 살았지만 늘 불안했던 한 노인의 모습 말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제가 끝까지 건강을 붙잡고 놓지 못했던 진짜 이유였을지도 모릅니다. 살아남는 것보다 무너지는 자신을 보는 것이 더 두려웠던 사람. 그것이 바로 인간 영조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